일단 저는 이제 경기도 위상에 대해서 좀 짚어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경기도 수요에 대해서 조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경기도의 모든 지역을 다 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들 그걸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경기도 도시를 어떤 포인트로 접근하면 되는지 그런 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장인데 이게 다예요. 제가 드릴 말씀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인구가 증가하면 좋겠어요. 경기도는. 서울은 인구 증가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지방광역시도 인구가 증가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경기도는 인구가 증가해야 돼요. 당분간 어쩔 수 없어. 왜? 다 증가하는데 혼자 안 증가하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은 인구가 증가하고 싶어도 증가할 수가 없는 게 땅이 없어요. 근데 경기도는 아직 증가할 만한 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증가를 해야 되는 게 일단 1순위가 될 것 같고요. 물론 증가하지 않아도 기회는 있어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일자리 부분들도 일단은 그 수요랑 빈틈을 채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경기도가 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을 이길 수는 없어요. 왜냐면 서울은 확장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과 싸워서 거의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3번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서울은 새 아파트가 들어오기가 더 힘들 거예요. 지금 재건축 재개발하는 것들은 뭡니까? 라고 하는데 그게 다예요. 근데 지금 아마 진도가 나가고 있고 심지어는 일정 단계 지난 것들, 심지어는 추진위까지 간 아파트 중에서도요 재건축 못할, 재개발 못할 아파트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대안은 경기도죠. 경기도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새 아파트, 그냥 신규 사업이든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구가 증가하고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들은 어김없이 교통망이나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거든요. 왜 만들어 줄까요? 그거 다 표잖아, 표. 이게 표예요, 이거. 다른 이유 없어요.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선의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오히려 그냥 선의를 기대했다가는 오히려 뒤통수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쁘다는, 본성이 나쁘고 인성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라는 성향 자체가, 그 본질 자체가 정권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 법에 써 있어요. 첫 문구가 정권을 차지하는 게 정당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을 차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투표를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결국은 인구가 증가하고 일자리가 많이 증가하는 데서 유세를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제일 좋은 방법은 광역 교통망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포 서울 편입 얘기 나왔었잖아요. 왜 나왔어요? 5호선 연장을 해야 되는데 5호선을 김포에 연장하게 되면 광역 교통망이 되거든요. 광역 교통망은 김포시가 할 수 없어요. 국토교통부가 인허가를 해줘야 되고 예산을 서울에서 지원을 해줘야 돼. 근데 지금 김포라는 이유만으로 경기도는 돈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서울 편입되면은 9호선 연장이든 5호선 연장이든 서울시에서 결정하면 돼요. 근데 서울시는 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느냐? 여긴 돈이 많거든요. 강남구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남아 돌아요. 그거 남는 돈 가지고 노도관, 금강구, 중랑구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김포시 좀 더 받자 이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명분이 있는 게 각공기금 아니고요. 서울 편입된 김에 연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거죠. 네.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조건이 부합된 상태에서 새 아파트까지 가게 되면은 굳이 서울을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요 세 가지 팩트에 다 나와 있고요. 제가 이제 1시간 동안 이곳이 경기도 31개 시군에 어떻게 좀 퍼지고 있는지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구 증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3년도, 2022년도 이게 거의 10년, 그러니까 횟수로 10년 차일 텐데 전국은요 5,100만에서 5,100만, 그러니까 이거는 29만 명 증가한 건데 10년 동안 29만 명 증가했으면 증가 안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정답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란 나라는 이게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던 시절의 논리로는 설명을 할 수 없는 시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들, 내부적으로 어디가 더 성장하고 어디가 성장하면 어디는 축소가 돼야 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자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전국은 이제 의미가 없고 17개 광역지자체로 봅니다. 그래서 딱 봤더니 일단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인구가 많아요. 원래 많았어. 근데 2013년도에는요 1200만 명이 있었고요. 서울은 그때 1000만 명이 넘었었어요. 별 차이가 안 났죠. 근데 2022년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봤더니 서울은 940만입니다. 950만도 깨졌습니다.
아마 이 추세로 가게 되면요, 저는 900만도 깨질 거라고 봐요. 서울 1000만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 서울 1000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옛날 논리고요. 이제 800 몇만 될 것 같아요, 느낌상. 그리고 근데 경기도는 1350만입니다. 무려 140만 명이 증가했죠.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기도랑 서울은 같은 수요권이니까 서울 인구가 경기도로 간 거 아닙니까? 근데 딱 산술적으로 봐도 서울은 70만 명이 빠졌는데 경기도가 대충 해봐도 한 60 몇만이 증가한 거죠. 맞죠? 그러면 60만은 어디서 온 거예요? 지방에서. 예,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지방에서는 60만이 줄고 있는 것이고 지금 경기도는 60만이 받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오늘은 지방 얘기 안 하겠지만 줄고 있는 지방도 우리가 봐야 되긴 하겠죠. 예, 거긴 좀 조심할 지역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경기도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고도 성장을 할 때 아무 데나 사도 시세가 올랐던 것처럼 경기도는 그래도 인구 증가 때문에 좀 망할 지역들이 좀 적다 정도로만 봐도 좀 안심되는 지역이죠. 그래서 오늘 경기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양 말 나온 김에 다른 지역도 봅시다. 부산 20만 명 줄었어요. 그렇죠? 부산 20만 어디로 갈까요? 다 서울 와요. 서울 경기로 와요. 대부분. 경남이나 울산으로 가긴 하는데 서울 경기가 수도권으로 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5만. 경상남도는 인구가 덜 준 편이에요. 왜? 여기는 단단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창원이라든지 김해라든지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단한 편인데 다른 이제 시군까지 상체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 감소한 걸로 막은 거고요. 인천 강영은 증가했네요. 예, 인천은 지금 300만입니다. 원래 인천이 대구보다 인구가 적었던 건 아세요? 대구를 확 역전했어요. 근데 인천이 잘해서일까요? 아닐까요? 전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인천광역시의 경쟁력은요, 대구나 부산과 비슷했어요. 근데 갑자기 다른 지역은 주는데 인천은 왜 인구가 늘었느냐? 서울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은 경기도한테도 인구를 주고 인천한테도 인구를 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작년에 썼던 책 중에 하나가 인천 부동산의 미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결론을 내드렸냐면은 인천 자체 수요보다는 서울서 수요를 받는 입지를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일 뜰 지역이 제가 찍었던 곳은 서구였어요. 예, 서구였습니다. 제일 많이 뜰 지역이. 왜? 거기는 부동산 자체가 없는 곳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은 경기도가 또 주제가 아닙니다. 경상북도 줄고 있죠. 예, 그리고 대구 광역시도 줄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경상북도 대구는 같이 경북권이야. 그쵸? 예, 여기는 좀 인구가 20만 이상 주는 거죠. 그쵸? 예, 여기서 이제 여기도 대부분 다 서울 쪽으로 와요. 그럼 이제 대구는 망한 겁니까? 그래서 미분양이 증가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야. 예, 그건 아닙니다. 혹시 저희 5대 광역시 특강 혹시 들어보시는 분 있으세요? 대구 유튜브 보신 분 있으신가요? 안 보신 분들 꼭 보시고요. 거기 강의해 주셨던 우리 압둘라님이 강의 들으러 왔네요.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왔어. 돈 주고 그것도.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왔다고 제가 대구를 뭐 신성하거나 그건 아니에요. 대구에서는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핵심적으로 몰려요. 거기 또 일자리가 있는 지역이 있고 핵심 지역이 있을 텐데 그 지역으로 더 몰려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충청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포인트고요. 충청남도에서 인구 증가하는 지역이 어디죠? 아산, 천안 이런 데가 되겠죠. 네, 그리고 전라남도 감소, 전라북도 감소. 예, 어저께 시루님이 온라인으로 이제 줌으로 강의를 해준 게 있어요. 전라북도, 전라남도, 그리고 전주 위주로 해주셨는데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그러니까 왜 줄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기도 20만 정도가 줄었습니다. 충청북도 증가했죠. 여기 예, 맞습니다. 여기 대부분 다 청주예요, 청주. 예, 청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원도는 그냥 똑같아.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역들은 뭐냐면요, 그냥 그게 다야. 우리가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강원도에다가 산업적으로 우리가 확장시킬 수 있는 지역은 딱 한 군데예요. 원주. 원주 말고는 그냥 다 관광지. 앞으로 그렇게 성장할 겁니다. 근데 강원도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왜? 원래 그만큼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은 그 강원도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냐? 제가 한번 나중에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강원도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지역이 어디예요? 원주 빼고. 예, 양양이에요, 양양. 예. 양양 인구가 2만인데 매년 1000만 명이 방문해요. 그럼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와서 쓰고 가. 1000만 명이 와서. 제일 대박 아니에요? 돈 쓰고 가는 사람들이 와주니까. 자발적으로 찾아오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나중에 그런 특강도 해드릴 텐데 도지역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외부인들이 와서 돈을 쓰고 있는 입지만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은 이제 동해라는 지역이 있어요. 동해도 투자해도 되는 지역인 거 아세요 혹시? 월세 수익률이 강원도에서 제일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기업들이 있어. 그들은 거기서 거주하지 않아요. 한시적으로 거주하죠. 그러니까 투룸, 쓰리룸을 월세로 내놓는데 그냥 부르는 대로 월세를 내요. 왜? 자기 돈이 아니면 그렇게 되거든요. 회사에서 내주는 거야.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지역들은 그런 경쟁력 있는 외부에서 잠깐이라도 와서 살거나 돈 쓰러 오는 지역들이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전 그냥 8만 정도인데 대전은 요 8만이요. 그대로 어디로 갔냐면은 세종시로 갔어요. 예, 그러니까 같은 생활권이야. 솔직히 저는 세종이 아직까지는 대전에서 분리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같은 생활권. 서구, 유성구, 세종시 그 세 개가 삼각편대인데 서로 인구를 주고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울산 있습니다. 울산 4만 5천 빠졌는데 이거 그대로 수도권으로 왔어요. 네. 그리고 제주도는 증가했는데 제주도는 이제 아마 60만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최근에 이게 이제 10년치 증가한 건데 최근엔 줄고 있어요. 왜? 한 달 살기를 해봤더니 재미가 없어 이분들도. 예, 그러니까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도 여기 살아남으려면은 계속 양양처럼 신규 수입을 유입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양양이 살아남은 건 이유는 뭐냐면요. 양양에 원래 가던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계속 20대 젊은 친구들이 계속 와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두 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새로 계속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제주도도 도태가 될 수 있다는 것들. 또 세종시는 어찌 보면은 보세요. 증감률을 따지게 되면은 20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절대량으로 따지니까 이게 경기도가 많은 거지 기존에 있는 인구가 12만 명인데 38만 명이 됐잖아요. 예, 여기는 얼마큼 또 가죠? 확정된 게 55만 명이에요. 지금 정부 천사랑 들어오는 일자리들이 있는데 그게 2030년까지 다 차면은 다 찰 거예요. 55만 명이에요, 인구가.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도 예, 좋은 지역입니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 나온 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좀 주요 지역인 경기도 보겠습니다. 경기도도 한 번씩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2013년도랑 2022년도랑 한 10년 동안 비교를 해봤더니 일단 봅시다. 수원이 구가 4개 있어요. 3.7% 정도가 증가했는데 어디가 많이 증가했는지 봤더니 권성구하고 영통구입니다. 영통구는 광교 신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대로 그만큼 인구 증가했고요. 권성구도 나름 택지 개발 지구가 있죠. 이쪽에 그래서 이제 그 서쪽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도시가 들어간 것들은 증가했고 팔달구란 장안구는 원래 구도심이에요. 구도심들은 거기도 재개발 재건축 많이 하지 않았나요?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는 인구가 증가하지 않아요. 그냥 새 아파트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방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경기도는 인구가 증가하는 곳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원을 보더라도 권성구, 팔달구를 보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안구나 팔달구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권성구랑 영통구는 인구가 증가한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이유 때문에 증가했다는 것들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결국은 이제 그 신도시가 생겼다는 것들이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남이 국에 3개가 있어요. 그렇죠? 구가 3개가 있는데 성남시는 인구가 감소했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성남 잘 나가는 지역 아니었나요? 넘버 2인데. 예, 보십시오. 그래서 인구는 수정구는 똑같고 중원구랑 분당구는 좀 마이너스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여기 택지 없어요. 성남시도 택지가 없다고요. 거기 우리가 그 유명한 대장지구나 이런 거 어떻게 됐나요? 그게 다였어요. 근데 정비 사업하면 인구가 줄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냥 신도시 사업만 했으면 인구가 증가했을 텐데 수정구하고 중원구에서 정비 사업을 했어요. 특히 뭘 많이 했죠? 재개발을 했어요. 재건축이면 인구가 좀 덜 줄었을 텐데 재개발을 합니다. 재개발을 하면은 이거 아직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인구가 줍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재개발은 단독주택을 아파트로 바꾸는 거죠. 단독주택은 다가구로 생각해요. 일반적인 단독주택이 아니라 다가구 주택 있죠. 9가구가 같이 사는 거. 그거를 재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9가구의 재개발 주택 하나 갖고 있으면은 입주권 몇 개 줘요? 하나. 그러면 나머지 8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 나가는 만큼 줄어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딱 맞는 논리는 아닌데 이렇게 머리에 박아두면은 재개발을 하면은 인구가 주는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거꾸로 하면 뭐냐면은 성남은 꽉 찼구나. 꽉 차면 좋아요, 나빠요? 예,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좋으려면은 일자리가 많거나
많아져야 돼. 서울처럼. 서울은 일자리 걱정하지 않죠. 여기는 택지가 없어도 일자리 때문에 계속 인구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성남 똑같아. 여기도 일자리가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어디? 그냥 판교 하나로 끝났어요. 거기는 그냥. 지금 판교 테크노볼리 1, 7만 5천 명. 그다음에 2랑 3이 아직 입주 안 했어요. 근데 2와 3은 분양이 다 끝났어. 용지 분양이랑 일자리가 들어올 게 다 확정이 돼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아마 수요는 증가할 텐데 나중에 인구는 증가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가격은 올라갈 거야,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죠. 왜? 밀려나요. 지금 성남시에 살려면은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돼요. 서울처럼. 그러면은 밀려난 사람들은 돈을 못 낸 사람들이지. 그럼 결국은 성남 주변에 있는 다른 뭐 광주라든지 용인이라든지 뭐 수원이라든지 서울로 올 수는 없잖아. 그렇죠? 심지어는 이천도 가고 여주도 갈 거예요. 왜? 경남선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아니면 8호선 라인 따라서 이렇게 가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구리나 남양주까지 가세요.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8호선이 생각보다 빨라요. 빠르고 차표만 많이 만들어주면 1시간 안에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월곡 판교선 만들죠. 이게 되게 특이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또 보면 또 뭡니까? 아무튼 그렇게 좀 성남과 연결된 선이 몇 개 만들거든요. 왜냐면 서울이 아닌데 이렇게 광역교통망을 만들어주는 케이스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 아닌데 철도망 만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죠? 딱 하나 있어요. 수인선. 근데 수인선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이제 안 만들어요. 앞으로 만들 가능성이 없어. 근데 왜 굳이 판교는 만들고 있느냐? 서울보다 더 좋은 일자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마 그 라인들은 이제 성남이 꽉 차서 더 이상 인구가 증가하지 않게 되면은 그 라인에 있는 집들도 가격이 어느 정도는 올라갈 거예요. 그것까지도 연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정부입니다. 의정부도 인구가 증가했죠. 의정부도 이게 요만큼이요. 신도시예요. 의정부는 신도시하고 재개발 재건축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재개발 재건축하면 인구가 줄 거고 신도시는 인구가 증가할 거고 그런데 의정부는 두 개가 섞여 있습니다. 이제 누가 어떻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의정부는 GTX-C가 지나갑니다. 아마 2030년 정도 예상해요. 개통될 것이. 그리고 파주 운정이 있어요. 내년 12월 달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저기 삼성동은 안 지나가요. 2028년도 이후에 지나갈 겁니다. GBC 때문에. 그러면은 의정부하고 파주 운정하기랑 어디가 더 비싸야 돼요? 나중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때문에 개통되는 게 더 비싸야죠, 일단. 그쵸? 근데 2030년이 되면은 그때는 뭐 똑같겠지 뭐.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뭐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면 의정부란 지역도 재미있는 도시가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안양은 두 개 구가 있습니다. 만안구, 동안구. 이거는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제 책에 써드렸었는데 만안은 늙은 얼굴, 동안은 젊은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젊은 얼굴은 신도시, 평촌 신도시. 평촌 신도시는 동안구예요. 이렇게 외우면 절대 까먹을 일이 없죠. 만안구는 늙었기 때문에 구도심, 안양 1번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개발 이런 거 하는 데들은 대부분 다 만안구고요. 동안구는 대부분 다 이제 평촌 신도시이기 때문에 평촌 신도시는 지금 이제 재건축이랑 리모델링 이슈가 있고 아직까지 재건축이 진행되는 데는 없고 다 리모델링만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 만안구랑 동안구도 지금 아시겠죠? 그럼 보세요. 여기도 인구가 계속 줄고 있죠. 왜 줄까요? 신도시가 없어. 여기 다 재개발이야. 다 재개발이잖아요. 그렇죠? 이해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나이가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1기 신도시 이전의 신도시였어요. 안양이란 지역이. 평촌 신도시 개발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1기가 영기 신도시라고 부르는데 안양. 그래서 거기도 택지가 이제 없어요. 평촌 신도시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럼 그런 지역들은 인구가 주는 거예요. 근데 안양은 인구가 줄면 걱정해야 돼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여기도 꽉 찼잖아요. 안양 자체도 일자리가 많고 또 광역교통망이 연결되면은 서로 또 인구를 주고받을 겁니다. 안양으로 뭐가 지나가요? 월판선도 지나가고 신안산선도 지나가고 GTX-C도 지나가고 그렇지 않나요?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역세권만 선택하면 돼. 이럴 때 간단한 논리죠. 부천시가 있습니다. 전 제일 이게 짜증나는 게 인구가 100만인데 왜 구를 합쳐놔가지고 예전에 이게 구가 있었을 때는 계산하기 편했는데 일단 이건 여기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는 모르시면 다 지우세요. 왜냐면 이게 있어야지 분석이 가능한데 이거 부천으로는 입지차가 너무 나갔고 왜냐면 부천의 중동이 다르고 상동이 또 다르고요.
그다음에 중동, 상동 이외의 지역이 또 달라요. 소사구가 다르고 원미구가 오정구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설명할 방법이 부천시는 특색을 제가. 근데 아무튼 부천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아 여기 택지가 없구나. 없어. 예, 여기도 아마 이제 앞으로 재개발이든 리모델링이든 그거로만 갈 거예요. 그럼 부천이 좋은 지역, 나쁜 지역? 나쁘진 않은 지역이죠. 여기도 예, 정비 사업만 하는 지역이니까 주변이 다 일자리예요. 주변이. 그러니까 여기서 관건은 새 아파트이냐, 역세권이냐 이런 것만 따지시면 되는 거죠. 네. 광명, 우리 뜨는 지역 광명. 광명이 왜 인구가 줄었죠? 예. 여기도 신도시가 생기지 않았나요? 예. 그 광명시, 광명 KTX 역세권 주변에 신도시가 생겼으니까 그만큼은 인구가 증가했는데 뉴타운에 워낙 많아. 그리고 이쪽에 철산 이쪽에 워낙 그 정비사업이 많은데 하면 할수록 줄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광명시도 좋은 입지인 거예요. 신기하죠? 인구가 증가하면 좋다라고 해놓고 갑자기 줄어드는 적이 좋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어쩔 수 없이 주는 거하고 그냥 주는 것들. 그러니까 지방, 도나 광역시가 주는 것은 일자리 때문에 주는 건데 여기 일자리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밀려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 지역들의 핵심 지역 소유하고 있는 건 괜찮나요? 예.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자꾸 이거 팔아요, 사요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혼자 의사결정 하셔야 될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대체 입지가 있나 이쪽에서? 없으면 갖고 가지도 않을 거예요.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죠. 말이 빠른가? 예, 지금 한 장인데 지금 몇 번 했어? 예, 예, 20분 동안 한 장 설명하고 있어 지금. 빨리 끝낼게요. 38장을 해야 되는데 예,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평택입니다. 평택 같은 도시가 우리한테 기회를 많이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기회가 있으면 늘 또 위기도 있어요. 예, 왜? 인구가 13만 6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거 대단하죠? 예, 왜? 충청북도나 충청남도 인구 증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했어요. 시 하나가 이거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예, 57만인가 했습니다. 그러면 평택은 나중에 이 추세대로 가게 되면 몇만 명까지 갈까요? 예, 100만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평택도 아직 반밖에 안 왔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 삼성전자가 2040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캠퍼스 일단 고독 신도시 캠퍼스 하나만 그 삼성전자 캠퍼스가 6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2개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4개가 더 들어와야 되고 그만 들어오는 게 협력업체 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고독 신도시만 끝이 아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고독 신도시는 평택의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거고 이쪽 서쪽으로 뭐 안중인이 다 있어. 거기도 다 개발해야 돼요. 평택의 끝판왕이 어디냐면은 나중에 평택 쪽에 거기 관광벨트를 만들 거거든요. 그것까지 들어와야지 평택의 끝이야. 근데 거기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이쪽 지금 고독신도시도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고독신도시 다 끝나게 되면은 서쪽으로 다 퍼질 겁니다. 그러니까 평택은 아파트도 좋지만 좀 토지 투자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예.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동생 김종류 같은 경우 맨날 평택이나 거기 가 있잖아. 안성이랑. 그 동네를 되게 좋아해요. 예, 저한테 맨날 스타벅스 자기 드라이브 뚜루 주인이라고 맨날 자랑하는데, 예, 거기입니다. 평택 안성 그쪽이거든요. 예, 예. 아무튼, 그러니까 토지 전문가들이 굉장히, 근데 평택은 토지 사라는 얘기를요, 아마 여러분들이 10년 전부터 들었을 거예요. 그죠? 10년 내내 발전하고 있는 거야. 보세요. 10년 내내 인구가 증가했잖아요. 토지는요, 아주 명쾌해요. 사람이 안 살던 부지에 사람 들어오면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50만 명인데 얼마까지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직 더 올라갈 겁니다. 지금 많이 올랐는데요. 더 올라가요. 토지라는 게 그래요. 여기 GBC 부지, 삼성역에 있는 그 현대자동차 부지 있잖아요. 그 현대자동차에서 그 낙찰받았을 때 다 바보라고 했죠. 왜냐면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 나왔냐면 3조 8천억이 나왔어요. 근데 걔네가 10조 5천억에 샀잖아요. 다 바보라고 그랬잖아요. 작년 거 공시가격 얼마 나왔는 줄 아세요? 15조 나왔어요. 공시가격으로. 잘 샀어요, 못 샀어요? 근데 지금 이자가 월 몇천, 그러니까 연 몇천억씩 내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뭐, 근데 그래도 잘 산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평택은요, 비싸게 샀다 하더라도 더 비싸갈 부지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두천 인구가 감소했는데, 그러니까 동두천 같은 지역이 조금 이제 이게 지방에 있는 그 도지와 똑같은 거예요. 왜? 여기는 수요가 줄면은 진짜 죽은 거야. 인구가 줄면 진짜 죽은 거예요. 동두천을 먹여 살렸던 산업군 중에 하나가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시설이었는데 미국은 없어요 이제. 대체할 게 뭐 있어요? 평택에 공장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그런 거 없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동두천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는 지금 상황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동두천을 사지 마라, 사라 이 얘기 아니고요.
단타하실 분들한테만 유효한 시장이고 일반인들한테는.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잘 모르겠으면 들어가지 마세요. 예, 그런 부분들입니다. 혹시 동두천에서 오신 분 없죠? 예. 지역 무시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분석하는 거지. 예. 안산도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좀 안산인데 구가 두 개다. 그럼 제가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연기 신도시. 연기 신도시야. 그러니까 아까 안양 개발할 때 정말 60년대 그때 개발한 지역들이고 60년, 70년대. 그러니까 1기 신도시 개발하기 전에. 그래서 인구가 많았다가 여기 둘 다 줄죠. 누군가 주는 이유는 뭐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정비 사업 하고 있을 거야. 예, 안산에 택지 개발 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죠. 예, 그래서 안산도 여기 일자리가 탄탄한 지역이고 정비 사업 할 때 인구가 줄고 있는데 안산 같은 입지가 지금 제일 애매하죠. 왜? 서울하고 거의 상관이 없어요. 4호선 가지 않나요? 근데 4호선을 타고 안산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상황이 조금 달라지죠. 신안산선이 생겼어요. 30분이면 여기도 올 수 있거든요. 30분 되면은. 그러면은 안산에 자체 일자리가 있고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수요가 있고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는 입지의 새 아파트 정도라고 하면은 수요가 좀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 정도 포인트로 가시면 안산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 지금 중간에 1기 신도시 있고 1기 신도시보다 안산이 좀 떨어지죠. 2기 신도시급이에요. 그 입지 수준은. 근데 지금 1기와 서울 사이에 3기를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안산의 고정수요는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은데 그나마 안산을 좀 먹여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전 신안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안산이 밑에가 어디죠? 안산 밑에가? 뭐 평택 이런 데일 거 아니에요? 예, 천안산. 아까 그쪽이 미개발지야 아직. 그러니까 거기가 어떻게 개발되냐에 따라서 그럼 배후 소지가 생기게 되면은 안산도 생명 연장이 되는 것들인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퍼지진 않은 것 같고 경기도 도시기본계획 봐도 거기에 대한 개론은 없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안 되거나 그 정도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고양시 갑니다. 고양시. 고양시도 구가 3개입니다. 3개고요. 덕양구가 있고 일산 동구 일산 사구가 있는데 일단 덕양구는 인구가 증가했네요. 8만 명이 7만 9천 명이면 8만 명이잖아요.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거든요. 여기는 뻔해. 여기 신도시야, 신도시. 이거 정비 사업이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증가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10년 동안에 어떤 게 있었어요? 삼성 입주했지, 지축 입주했지, 원흥, 그다음에 능고, 그다음에 원당, 그다음에 향동, 덕은, 그렇죠. 여기 또 증가할 걸요. 아마 또 한 4, 5만, 한 이 정도 또 증가할 것 같아요. 왜? 창릉이 남았어요. 창릉만 3만 8천 세대예요. 그러면 3만 8천 세대인데 2인 가구면은 8만 명. 딱 나오죠. 3인 가구면 12만 명. 그쵸? 그래서 아마 일산은 인구가 줄어들 거예요. 일산 동구랑 서구는. 여기 정비사업 갈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줄어드는 거 이상으로 아마 덕양구가 인구가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런 포인트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마 덕양구에서 제일 비싼 입지는 킨텍스예요. 왜? 3박자를 다 갖췄어. 일자리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킨텍스 주변은. 그리고 광역교통망. 킨텍스 여기 있죠. GTX 내년에 개통되는 거. 그리고 킨텍스 주변은 다 새 아파트예요. 맞죠? 8개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동안은 고양시가 제일 비쌀 것 같은데 덕양구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창릉 신도시하고 향동 원흥이랑 삼성고 사이에 저희 여기 생겨요. 원흥역이. 아니 원흥역이 창릉역 GTX. 근데 그게 언제 개통될지 몰라요. 왜냐면 그거는 내년에 개통되지 않아요. 아마 최소한 5년 정도 걸릴까 생각 중인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도 GTX를 끼고 있죠. 그리고 다 새 아파트죠. 그러니까 지금은 덕양구 가면요. 그렇게 제가 한 신도시 8개 외쳤잖아요. 그게 다 떨어져 있어요. 근데 창릉 신도시가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 신도시를 다 붙여요. 그럼 일산처럼 똑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덕양구 가면은 사람들이 썰렁하죠. 그러니까 일산이 비싼 이유는 일산 가면 도시 같잖아요. 근데 덕양구 가면은 다 떨어져 있으니까 다 나홀로인데 창릉 신도시가 들어가면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요. 이게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나중에 고양시 망하는 거 아닙니까? 입주할 땐 망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다 차고 나면은 아마 일산보다 덕양구가 더 비쌀걸요. 왜? 서울에 무려 15km가 가까워요. 일산에서 서울 가는 것보다 덕양구에서 서울 가는 게 월등히 가깝다고요. 창릉역에서 삼성역까지 그때쯤이면 삼성역이 개통이 돼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킨텍스에서 삼성역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맨 위가 파주 운정, 킨텍스, 그다음에 대곡, 창릉, 그리고 서울역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두 정거장 아끼는 거잖아요. 한 10분 정도 더 빨라요. 그러니까 지하철로도 10분 정도 더 빠르고 자동차로는 15km.
15km면 기름값이 얼마야?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덕양구는 이게 창릉 신도시가 들어와야지 더 덕을 볼 겁니다. 근데 물론 10년 이상 걸려요. 10년 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기간 등락은 모르겠고요. 네. 과천이 있습니다. 과천은 얘기 안 할래요, 그냥. 네, 과천은 이거 경기도로에서 지우고 싶어, 솔직히. 아무 의미도 없는 동네고, 여기는 그냥 강남구 과천시, 혹은 서초구 과천동,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서울이 아니야. 과천 몰라요, 그냥 물어보지도 마세요, 그냥. 네, 돈 있으면 사는 거고, 돈 없으면 과천 말고, 뭐 안양, 의왕 이런 데 하는 거야. 간단한 논리입니다. 네, 그리고 과천은, 송파구에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송파구 잠실 지구 있죠? 잠실 지구 빼면은 과천이 더 비싸요. 간단한 논리입니다. 송파구에 어떤 동이랑 붙여도 과천이 이겨요. 예. 근데 잠실 지구는 잠실이 이겨요. 왜? 잠실 지구는 강남이니까. 맞죠? 잠실 하시는 분들. 예. 송파구라는 거 안 밝히고 다니잖아. 여기 잠실이라고 이렇게 해요. 잠실입니다. 우리 잠실. 네. 그래서 아무튼 강남 2구와 잠실 빼면은 최고 입지다. 과천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무거나입니다. 능력권. 능력 때문에 제일 비싼 거 하시면 되고요. 네. 구리. 예, 구리가 인구가 하나도 안 줄고 하나도 안 늘었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인구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게 되게 뛰어난 능력이거든요. 예.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신도시 없이도 정비사업 진행되는데도 안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구리시는 잠재력이 있죠. 경기도에서 아마 평균 이상 지역일 거예요. 상위권입니다. 남양주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그러면 거긴 별내도 있고 다산도 있는데 별내랑 다산 전에 서울에 더 가까운 쪽에 구리가 있어요. 구리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구리도 되게 작아요. 동이 5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구리동이야. 구리동.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강동구 구리동 혹은 광진구 구리동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 정도 급입니다. 예, 좋은 입지란 얘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남양주 오산 시흥이 있습니다. 여기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남양주 오산 시흥이 인구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딱 하나, 신도시야. 예. 근데 신도시는 맹점이 있어요. 끝지역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입주 초기에 들어갔으면 돼요. 왜? 싸게 분양했을 테니까. 그래서 한 10년 정도는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면서 우상향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신도시들의 경쟁력이 쭉 갈지 안 갈지는요, 딱 10년 차부터 딱 판가름이 나거든요. 그래서 10년 차 이후부터 올라가는 지역들은 좋은 지역이고 그 이하 지역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엑시트 해야 돼. 상급지로. 그러니까 제가 늘 제안 드리는 게 뭐냐면은 돈이 없으면 신도시 초기에 들어가서 새 아파트 프리미엄 먹고 있다가 빨리 가는 거야. 상급지 구축으로 계속. 예, 목표점이 강남이면 강남으로 가시는 거고 목표점이 용산이면 용산으로 가시는 거고 그 방법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지가 이렇게 많아요.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많고요. 예, 보도록 합시다. 군포, 의왕. 군포 줄었죠? 여기도 도시가 꽉 찬 거고 정비 사업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왕시 인구 유지죠. 제가 잘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왜? 여기는 계속 재개발을 했는데도 인구가 유지됐거든요. 원래 인구가 줄어야 정상인데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왕시는 경쟁력이 있는 입지. 예, 아마 GTX-C 들어오고 밑에 가는 그 인덕원선 이런 거 들어오게 되면은 아마 수요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죠. 예, 하남. 여기는 다 신도시죠. 미사 강변도시 하나로 이만큼 증가했어. 하남도 대단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하남의 별명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저는. 경기도의 세종시다. 예,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남시가 제일 잘한 거는, 강남 제일 가까운 신도시예요. 예, 그게 제일 잘한 거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용인도 인구가 증가했어요. 용인도 대단한 거죠. 왜냐면 용인급 도시들이 지금 뭐 수원이나 고양시 이 정도가 있는데, 지금 제일 많이 증가했어요. 그쵸? 13만 명이 증가했으니까. 근데 여기는 정말 잘한 게 뭐냐면은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가 골고루 증가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골고루 다 후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지구는 신분당선이 들어와서 수요가 증가했어. 기흥구도, 근데 기흥구랑 처인구는 택지가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일자리가 탄탄하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처인구에 일자리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하이닉스가 먼저 들어왔고 원산면에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부지공사. 그리고 이제 다음에 들어올 게 이제 남사읍의 삼성에서 캠퍼스인데 아직 남사읍은 좀 착공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이닉스는 착공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들어올 예정이고 처인구에 들어오는 그 이제 전자 반도체 기업들이 아마 기흥구나 수지구에도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동탄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다 같은 생활권이니까. 파주 있습니다. 파주도 거의 93,000명 많이 증가했죠.
파주가 증가하는 곳은 다 신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도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년 후에 계속 쭉쭉 갈 곳이 있고 좀 도태될 곳이 있는데, 뭐 딱 쭉쭉 갈 곳은 딱 한 군데잖아요. 그냥 파주 운정역이에요. 거기서 얼마나 접근성이 가까운 곳이냐, 그걸로 아마 파주의 경쟁력이 정해질 것 같고요. 이천시는 하이닉스라고 하는 좋은 기업이 있었는데, 이천시도 일단 경강선 들어간 다음에 시세가 많이 올라온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천시는 끝지역이에요. 배후수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투자자들이 단타치기 참 좋은, 그러니까 인구가 20만 도시가 제일 크고, 이게 단타 치시는 분들은 알아요. 이게 더 크거나 작게 되면은 무게가 크기 때문에, 아니면 내 의지대로 안 되는 데가 있는데, 인구가 20만 되는 도시, 이건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지방도 마찬가지인데, 갭 투자하기 되게 좋아요. 시세도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로 활용하면 좋을 텐데, 이천시를 너무 중장기적으로 보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이 인구가 20만 되는 도시 중에서 확실한 일자리가 있는 데들이 그래요.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성이 있고요. 안성도 인구가 증가했죠. 17만 증가했다면 이거는 잘못 봤네요. 안성은 지금 인구가 거의 유지가 되고 있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성도 괜찮은 입지인 거예요. 괜찮은 입지. 근데 안성은 이게 안성만 보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안성은요, 평택에 편입을 시켜요. 그래서 평택이라고 넣고, 그리고 평택의 일부 동이라고 보고, 그렇게 위상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안성 단독으로 보게 되면요, 여러분이 분석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같은 생활권이야. 원래 평택과 안성은 같은 생활권이었어요. 근데 이쪽에 그 고속도시 들어오면서 좀 분리가 된 것처럼 보여지는 것 뿐이지, 다 같은 라인에 있고요. 지금 제일 큰 쇼핑몰이 이제 공도읍에 있는 스타필드 있잖아요. 예, 그거 안성이에요. 근데 평택 분들도 오잖아. 예, 그런 거잖아요. 같은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김포, 화성, 광주, 양주시, 여기 다 공통점이 2기 신도시고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지역들. 특히 화성이 별표 체크죠. 예. 38만 명이 증가했어요. 예, 이게 광역시도로도 38명 증가한 것은 대단한 건데, 화성시 혼자 38만 명이 증가했어요. 여기는 구도 없어요. 그냥 시 하나잖아요. 지금 이거 옛날 거다. 2002년도죠. 왜냐면 97만 찍었거든요. 2003년도 다 안 끝났는데, 화성시 몇 만까지 갈까요? 일단 150만까지는 무조건 가고요. 여기는 아직 좀 개발되고 있는 게 있어서 전 200만까지도 가능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방 광역시랑 비교할 데가 없어요. 화성시는 왜 가능하죠? 여러분들은 동탄만 보시잖아요. 동탄 빼면 다 일자리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호재들이.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주거지들이 있는데, 다른 지역은 주거지랑 일자리랑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생각 안 했어요? 저쪽에 이쪽에 뭐 화도가 아니라 또 뭐 마도니, 저쪽에 뭐 성산이니, 그런 쪽에 또 아파트 계속 생기는 거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거기다가 왜 아파트를 왜 만들까요? 일자리가 들어오는 게 확정이 돼 있으니까 만들지. 그게 도시계획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일자리가 들어오고 아파트를 만들면은 우리가 깔끔하게 계산하기 편할 텐데, 그러면은 늦잖아요. 주거지가 먼저 생긴 다음에 일자리가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여기 화성은 동탄은 동탄대로 가는 거고, 나머지 지역들이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어갖고, 이따 일자리도 보여드릴 텐데, 일자리가 지금 50만 개가 넘어요.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1등이 강남구고 2등이 서초구였었는데, 서초구보다 일자리가 훨씬 더 많아요. 지금도. 근데 아마 서울의 어떤 지역보다 제일 일자리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산업단지 지금 짓고 있는데 아무도 지금 입주 안 했거든요. 그래서 화성시는 그냥 별표 책이에요. 이건 지금 시세가 의미가 별로 없고, 지금 동탄 과평가됐다, 거품이다, 곧 빠질 거라고 하시는데, 빠질 거예요. 근데 또 올라갈 거예요.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강남도 그러잖아요. 올라갔다 빠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거지. 예. 그러니까 단기간 빠지는 것들은 내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냥 올라갈 입지라는 것들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양주도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일단 양주는 파주 운정하고 똑같은 노래를 보시면 돼요. 예, GTX-C 2028년이라고 하는데, 빠르면 2028년이고 늦으면 2030년이 되는 것들이고, 그 정도. 근데 중요한 거는 가시권에 있다는 것들, 올해 착공을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착공을 합니다.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천, 여주, 연천, 가평, 양평 등이 있어요. 예, 요 지역들, 포천, 여주, 연천, 가평구는요, 공부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알아서 하십시오. 예.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씩 다 호재가 있어요. 교통망 호재가 다, 4개가 다 교통망 호재도 있고, 새 아파트 호재도 있고, 일자리 호재는 없어.
근데 교통망 호재랑 새 아파트 호재는 있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은 단타는 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투자하실 분들만 보라는 얘기고요. 양평군은 조금 다른 논리긴 한데, 양평군도, 그러니까 이게 좀 별도로 보는 것들보다는 포천, 여주, 연천, 가평, 양평, 같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들은요, 양평에 아파트가 꽤 많이 들어왔어요. 원래 양평은 아파트가 없는 입지였어. 아파트 전혀 없는 입지인데 계속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남자들 때문에 그래요. 너무 좋아해요, 이 입지를. 공기 좋은 곳을 좋아하는데, 근데 예전에 공기 좋은 곳만 갔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20년 전에. 2000년 초반에 공기만 좋은 곳 갔다가 폭망해서 다시 온 사람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서울 가시권이거든요. 심지어는 경의중앙선이 다녀요. 맞잖아요. 한 시간에 한두 대밖에 안 다니는 천이긴 하지만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랑 좀 다르지. 여기는 그래도.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선에서 수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절대수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은퇴는 아닌데 반은퇴하고 싶으신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입지예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또 여자분들은 아파트를 좋아하는데 거기 단독宅 가면 또 할 게 많잖아요. 청소대 뭐 잔도 배야 되는데 여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지. 아파트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수요를 잘 노린 시공업자들이 아파트를 최근에 꽤 많이 공급해 나갔고 알게 모르게 분양이 되고 있어요. 네, 알게 모르게. 예, 그렇다 말씀이고요. 투자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주요 31개, 정확히 42개 시공부를 다 설명드렸습니다.